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쌀쌀한 가운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는 곳 있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도로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9도, 한낮 기온은 6도에서 1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는 만큼 오늘도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엽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진료해 주실 주치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선 한의사, 그리고 오늘은 이남규 정형외과 전문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힌트부터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아이들이 줄넘기. 줄넘기인데 뭔가 운동하는 그런 네. 건가요? 건강하고 운동은 항상 그죠? 열심히. 어. 예. 근데 주로 막 줄넘기 하고 이렇게 위로 뛰는 거네요? 그러니까. 또 줄넘기. 줄넘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줄넘기가 다이어트 할 때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 최고죠. 그렇긴 한데요. 예전에는 저도 저렇게 잘 뛰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좀 찌고 나면 다음날 막 무릎도 시큰시큰거리고 막 팔도 아프고 좀 아프더라고요. 맞아.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힘들지 않으세요? 왜 이러세요. 다음날 힘듭니다. 아니, 저 줄넘기는 정말 전신 운동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하고 맞아요. 나면 여기도 아파. 네. 조금 무릎에 무리가 가긴 하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저 스프링? 저 어렸을 때 제가 많이 가지고 놀던 거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오늘은 힌트가 좀 어렵네요. 건강과 스프링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탄력 아니야, 탄력? 탄력. 아, 탕하고 돌아오는 약간 네. 그런 탄력. 줄넘기도 이렇게 탱탱탱 하는 오. 탄력. 근데 그러기에는 탄력이면 풍선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죠? 오늘 좀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힌트가 어려워요. 이게 세 번째가 마지막 힌트일 텐데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는 제가 사연으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여성입니다. 한동안 무릎 관절이 아팠는데 이 나이에 치료받아서 뭐하나 싶어서 시기를 놓쳤다가 결국은 거동까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는데 결국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무릎 하나로 모든 행동에 제약이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진료실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 뭐 세 번째 힌트에 다 나왔네요. 무릎인가 봐요. 아니, 무기력증, 우울증,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울하다잖아, 우울하다. 우울해진 배경에는 네. 무릎이 아파서 밖에 못 나갔다. 아, 우리 또 배경까지. 아닐까요? 무릎 이런 쪽 아닐까요? 무릎. 제가 생각할 때 삶의 질이 그런데, 네. 하긴 그래요. 이제 다리 아프고 이러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 그렇죠. 우울증 아니면 무릎. 뭘까요? 오늘 뭐 진료합니까, 오늘? 네, 오늘의 주제는요. 계속 두 발로 걷고 싶다면 무릎 통증을 잡아라입니다. 야, 이게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아프고 잘 낫지도 않으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예로부터
함부로 무릎 꿇지 말아라. 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실 때가 많죠. 이 관절이 안 좋아지면은 무릎을 제대로 펴기도 어렵고 또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관절만 안 좋아지고 통증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활동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또 운동을 잘 못하니까 대사질환까지도 이어지고 다른 성인병이나 혈관 질환도 이 관절 때문에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할머니가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곡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요, 무릎 통증은요, 사실은 이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른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요리하다 보니까 한참 서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앉으려고 그러면 일단 뚝뚝뚝뚝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무릎이 많이 아픈데 오늘은 정말 이게 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갑지만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릎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잘 걸어 다니시도 좀 어려우셨고요. 특히 이제 겨울 돼갖고 눈이라도 오면 진짜 눈 녹을 때까지는 집 밖을 못 나가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릎 건강은 정말 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어제 네. 갑자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찬바람이 차 외기 이렇게 바람 들고 네. 왜 이렇게 무릎이 시려? 그래서 히터를 틀었는데도 시린 무릎이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 뜨거운 걸로 틀었는데 그때 또 너무 뜨거워서 또 갑자기 네. 또 아니, 이럴 근데 때도 있어요. 예전에 왜 노래 노세 젊어서 놀 이게 있잖아요. 네. 이게 무조건 젊어서 놀자는 게 아니고 건강할 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그래라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맞아요. 저 그 노래 저도 아는데 네. 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렇게 젊어서 잘 놀자란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 환자분들 중에 무릎이 아파서 진짜 좀 걱정스럽고 되게 뭐라고 할까 울 뻔한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무릎이 아파서 못 놀러 다닌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네. 슬프진 않아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산소가 산 위에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에 누워 있는데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또 젊었을 때는 아이들이 청년일 때는 자기를 업고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자식들도 늙은 거예요. 네. 자식들도 어머님을 이렇게 해줄 수가 없고 할 때 본인이 그게 너무 슬프더라. 무릎이 아파서. 그때 나도 또 마음에 진짜 이분은 꼭 낫게 해드려야겠다. 라고 진짜 심하게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고 그때 나도 울컥했는데 그 옆에서 치료받던 어머님께서도 갑자기 훌쩍훌쩍. 진짜 무릎이 아프면 이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 앞에 두고도 못 갈 수 있으니까 무릎 관절 건강 꼭 평소에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고 또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 하나, 퇴행성 관절염. 특히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혈관 수축으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겨울철. 무릎은 소모성 조직이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못 걸을 수도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무릎 통증. 당신의 무릎은 건강하십니까? 최근 들어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는 오정희 주부. 그녀에게 통증이 생긴 이유는 뭘까? 제가 청소 일을 했었거든요. 그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는 일이라서 최근에 그만뒀어요.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현재 주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엑스레이에서 물론 유추가 되는 거지만 이런 골급들이라든지 이런 경화성 소견들 저 정도 상태에서도 증상이 없는 사람부터 증상이 심한 사람 다양합니다. 없으신 분도 예, 없으신 분도 있어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 연골이 닳아
2차적 손상이 일어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중년 이상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부는 수술하기에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수술보단 염증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보니까 하지정맥류도 같이 동반돼 있으세요. 하지정맥류도 같이 있으세요. 지금 이게 오랫동안 통증을 참아오며 방치한 결과 작은 염증이 무릎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현재 물까지 찬 상태라고 합니다. 방치했던 작은 염증이 이토록 큰 아픔으로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진 만큼 그 건강에 대한 욕구도 점점 높아지는데 무릎 건강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무릎은 소모성 조직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에는 못 걸을 수도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유, 네. 우리의 수명을 단축하는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아니, 무릎이 저렇게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면요. 여러 가지로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좀 많은가요? 네, 그럼요. 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걸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2016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두려워하는 질환. 첫 번째는 암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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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맞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네. 또 저도 이제 노인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치매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위가 바로 관절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관절염이?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무섭구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남규 선생님도 많이 그런 환자들 보시잖아요. 네, 실제로 일리가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 가운데서도 이 무릎 통증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장 무릎 통증을 해결해달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막 매달릴 정도인데요.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까지도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죽지는 않지만 죽고 싶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통증 이러는 표현까지도 쓰게 됩니다. 그 정도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예. 사실 요즘엔 우리가 이 삶의 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4세고 근데 건강 수명은 64.9세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82.4 빼기 64.9 하면 17.5년 동안은 아프다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내가 이제 죽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17년 동안 너무 하잖아요. 진짜 1, 2년도 아니고. 근데 이때 이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질병이 바로 이 관절염이었다고 합니다. 삶의 질, 관절염 정말 네. 그게 무릎 모양입니까? 지금 이남규 네, 선생 제가 앞에 무릎 있는 모양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무릎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허벅지와 이 정강이뼈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그 많이 반복되는 그런 관절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가 걷거나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계단에 앉았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네.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여러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관절이 무릎 관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반복되는 동작을 하다 보면은 네. 이 무릎에 굉장히 많은 그 하중이 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많은 무게를 이 무릎 관절이 지탱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손상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 자체의 그 균형이 무너지고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이게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관절. 네, 네. 그냥 단순히 걸어 다닐 때도 쓰고 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이 무릎 관절 없으면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네. 굉장히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마모와 노화가 많이 진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절이고요. 그래서 퇴행적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릎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걸을 때 또 뛸 때에도요. 하중을 거의 2배에서 자기 체중의 9배까지도 하중을 받는 굉장히 많은 하중에 가해지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 2배에서 9배라고 하면 만약에 70kg인 사람이라고 치면 630?
그렇죠. 그 정도가 이제 그런 하중이 거죠. 가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저도 요새 무릎이 좀 많이 아파서요. 네. 다른 때보다 좀 걷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요새 좀 운동이 좀 모자르니까 네. 제가 계단 오르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무리가 갔나 봐요. 제 체중에 계단 오르기를 하고 또 내려갈 때는 조금 살살 내려갔다 했더라도 요게 몸무게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빼라고. 그렇죠. 근데 뭐 살 빼는 것보다도 이제 어머님들이 요때쯤 되면 이제 저걸 어떻게 하나 하시는 게 있죠. 김장. 김장. 김장 보세요. 앉아서 이렇게 쭉 이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또. 맞아요. 그때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름 많죠. 자세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일주일은 죽었다 하시는 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 마음이시죠. 아니 우리도 이렇게 어디 잠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몸을 펴면 이게 빳빳해지잖아요. 아니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하시고 일어날 때 되면 조용히 안 일어나시잖아요. 다들 아유 다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많아지거든. 네. 그리고 저는 등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거뜬했는데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내려올 때 그렇게 무릎이 그때가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예, 내려올 때가 더 고통스럽다고. 근데 지금 김장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세도 안 좋잖아요. 네, 요즘 김장철이죠. 김장을 좀 한다고 해서 이제 오랜 시간 쭈그리고 앉아 있다 보면은 관절에 이제 무리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실제로 이 김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바람이 불게 되면 관절염의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차가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았던 무릎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예전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던 통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그럼 생각을 잘못했네요.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바깥 활동을 잘 안 하고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 이제 찬 기온이 무릎에 영향을 미쳐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이런 혈관들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해서 이제 활동력이 많이 줄게 되었는데 이 관절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또 안 좋지만은 또 적게 사용해서 이 관절이 굳어지면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관절 건강이 나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 수들이 좀 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신경을 쓰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관절염이 생기거나 더욱 악화될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여러 가지 여건상 관절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관절염이 올 수도 있는 건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무릎이 자꾸 시려지는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에는 장 선생님이 무릎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발 길이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원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다양하게 검사를 하지만 간단하게 집에서도 알아보실 수 있는 관절염의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 다리 길이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릎이 시린 사람이니까 절 좀 가지고. 네. 한번 앞으로 나와보시겠어요? 네. 자가 테스트인 거죠?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도 했었고요. 또 보스턴 대학에서도 다리 길이 차이가 나면은 이렇게 관절염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똑바로 한번 누워 보시겠습니까? 이 집에서 시청자분들도 간단히 따라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양쪽 골반이나 엉덩이가 똑바로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릎을 세워주십시오. 이때 발 뒤꿈치를 동일선상에다 놓고 발 뒤꿈치를 정렬을 한 다음에 무릎의 높이를 멀리서 한번 관측을 해보시고 지금 이재용 MC님의 왼쪽 무릎이 살짝 더 높습니다. 살짝 더 높아요. 이게 다리 길이가 1cm가 차이가 나면 관절염 위험률이 1.9배가 높아지고 2cm 차이가 나면은 4.4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재용 MC님의 다리 길이가 지금 왼쪽이 한 0.5cm 정도 살짝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엎드려서 재보는 방법도 한번 해볼 텐데요. 엎드려서 한번 엎드려 보시겠어요? 자, 엎드려서 무릎을 편안하게 정렬을 시켜주시고, 편안하게 다리를 한번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쪽 발 뒤꿈치의 높이를 재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됐을 때, 보면은, 이렇게 쟀을 때는 지금 왼쪽에
그 발 뒤꿈치의 높이가 한 0.5cm 정도 조금 더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골반이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형상으로 틀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평상시에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지금 근육량도 굉장히 좋으시고 발목의 모양이나 발바닥의 모양도 좋으신데 약간의 길이 차이는 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차이라면은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은 간단하게 이 신발의 깔창 정도만 조절을 해도 관절의 높이, 무릎의 높이 이런 것들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가 테스트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주 쉬운 자가 것 테스트 같아요. 방법이죠. 네. 저도 약간 왼쪽이 엉덩이가 좀 틀려져 있다고 왼쪽이 많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들었거든요. 모양입니다. 네. 저도 저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집에서 그냥 누워서 함께 그냥 가족끼리 재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열심히 신입사원 때 네. 정말 이겨야 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족구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근데 이 정상인들도요, 약간씩은 다리 길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한 2cm 이상 차이가 나면 얼른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관절, 우리 무릎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두 분이 같이 해요? 오산 선생님하고 이보은 선생님이에요? 네. 이번엔 두 어떠세요? 분이 같이.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좀 어울려요. 아주 정다운 누나 동생 같은. 네. 오늘은 저희가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은의 밥상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은의 밥상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어라? 네. 이 화면 괜찮은 거야? 우리 차 박사님, 이거 어울리네, 그래도. 야, 제가 언제나 보은 선생님 같은 여자분 옆에만 있다가 네. 또 이재용 MC님처럼 네. 멋진 남자 옆에 네. 있으니까 괜찮네요, 그것도. 아니, 여기 원래 임자 어디 간 거예요? 장인 아나운서 어디 간 거예요? 제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보은 선생님한테 요리를 배우잖아요. 네. 오늘도 좀 함께 해보려고 자리를 옮겨봤어요. 오늘은 모사원 선생님이 첫 번째 리드를 좀 해주실 거예요. 네. 특히나 오늘 이제 무릎 관절염이잖아요. 네. 그리고 생활 속의 질환이라서 그냥 약 얼마만큼 먹으면 바로 좋아집니다. 뭐 주사 바로 맞으면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에요. 평소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이제 우리 한의학 이론 중에 보면 우리 약보보다 식보, 먹는 게 중요하다. 식약동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먹는 걸 좀 잘해주시면 도움 받는 것들이 있어서 뭘 줘야 하나 생각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얘기를 듣고 이 음식을 권하고 환자분들이 먹었더니 그때부터 확실히 치료 효과가 좋아져요. 그래요? 이거는요, 제가 돌아가신 저희 친정 할머님도 조금 무릎이 아프다, 좀 허리가 아프다, 뭐 좀 어디 관절이 아프다, 이럴 때 드셨던 음식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음식을 제가 한번 저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으니까 네. 지금 뭔가 이쪽을 보셔야죠. 국물? 네. 이게 재료예요? 네. 일단 눈에 띄는 재료들이 좀 눈에 있네요. 띄는 애가 있죠. 네. 일단 닭발이 보이고. 닭발이 네. 들어가는구나. 맞아요. 닭발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보이는 것들이 닭발에다가 이건 여기 뭐예요? 뭐 우슬, 오가피 이런 약재들이에요. 우슬, 오가피. 이거 음식 이름이 뭐예요? 오늘 개족탕이라고 해요. 개족탕. 닭게자. 맞습니다. 바로 요 개족, 닭발, 개족탕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모사 선생님이 오늘은 직접 어떻게 오늘은 하는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네. 이제 요리까지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여기 개족탕은 우리 이 닭발을 이용한 뭐 일종의 예전에 진짜 탕약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닭발, 우리 동의보감 탕약편에 보면 개족이라고 하는 한약재로서 뼈에 좋고 허리와 무릎 통증을 없애준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닭발은 사실 손질이 되게 중요해요.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손질하는 방법이 뭐 책에도 문헌에 있어서 해봤지만 사실 오늘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우리 이보은 선생님한테 그래도 네. 제가 이게 너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해갖고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네. 보원쌤, 이거 어떻게 해야 일단 될까요? 이렇게 뼈가 있는 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안에 핏물이 고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럴 네. 경우에는 굉장히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집에다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하고 굵은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서 물에 여러 번 헹궈내면 요 마디마디에 있는 이물질들이 완전히 빠져서 닭발이 잡내 없이 끓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그거는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지금 준비한 요 정도 닭발이 한 300g 정도 돼요. 네. 300g. 1kg가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죠. 네. 3분의 1이니까 요 정도면 한 2,000원이고 이 닭발 300g 하고 물은 한 2리터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2리터 정도 넣고 그다음에 여기 우슬이나 이런 오가피 같은 약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닭발 양이 한 절반 정도? 우리가 200g 준비했으니까 한 100g 정도를 같이 다 넣고 끓이기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잡내가 그래도 좀 날 수가 있잖아요. 대파. 그래서 네 여기에 보면 뭐 대파라든가 뭐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쓰고 버릴 건데 먹을 것도 아니니까 냉장고에 보면 이런 좀 짜투리들 항상 남잖아요. 항상 이렇게. 있어요. 항상 네. 항상 짜투리가 남으니까 이런 짜투리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넣어볼까요, 네, 그러면? 그러면 우선 요 닭발을 다 넣어볼게요. 그냥 물 2리터 정도에 넣고 네, 세척한 닭발을 넣고 다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냥 다. 한 번에 다 그래요? 넣어주세요. 네. 한 번에 다. 네. 이게 개족탕이라고 네, 했죠? 전에는 네. 저 시장에서 닭발을 싸게 팔아가지고 그렇죠. 저 닭발을 사다가 이렇게 한솥 끓여내면 그거 아주 그 고깃국으로 좋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닭발이 이제 주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데 콜라겐이 이제 무릎이나 뭐 무릎을 보호하고 있는 근육들의 주원료니까 네. 또 닭발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그 관절을 지키는 무릎을 지키는 또 식재료라고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두 분 잘 어울리세요. 그러게. 아니 생각보다 확률이 괜찮은데. 좀 아주 무게감이 있는데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요 개족탕은 처음에 이제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불로 불을 줄이신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뭐 팍 구워주시면 돼요. 구워주시는데 이거 딱 봐서 네. 살이랑 뼈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도 좀 끈적끈적해질 때가 있거든요. 옆에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네. 한 3시간 정도 끓이게 되면 그냥 푹 끓였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저거 매운 닭발 이런 거 맛있는데. 그렇죠. 뽀얀 국물이 나오게 뽀얘요. 되죠. 저렇게 네. 되더라고. 뽀얗잖아요. 네. 네. 뭔가 구수한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저희 할머니는 요거 이렇게 다 끓여지면은요, 요거를 채반에 받쳐서 네. 식혀요. 받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닭발은 닭발대로 요리를 해서 드시고요. 그다음에 저 국물은 따뜻하게 해서 잡수시더라고요. 맞죠, 선생님? 맞습니다. 예. 오. 하루에 요 국물을 하루에 약간 500리터 정도요? 수시로 물처럼 이렇게 마셔주시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국물을 물처럼 먹는 마시면 국물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제가 한번 또 맛을 봐야겠죠? 네. 이거예요? 우리 앞에? 네, 네.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개족탕 한번 야. 맛을 볼게요. 냄새는 몸에 좋은 냄새.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네, 막 괜찮죠. 저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거부감 전혀 어. 없죠. 근데 저런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아무래도 약초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거부감 있는 거를 조금 없애주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양파, 대파 이렇게 다 넣으셨잖아요. 네. 그 양파, 대파 향신채에서 단맛이 우러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탕국물이 그래서 훨씬 더 그렇구나.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이런 단맛이 나는구나. 네, 네, 네. 아, 오늘은 오늘은 그러면 그러면 이- 완성이죠? 개족탕 이걸로 끝이에요? 아, 끝이 아니죠. 아, 나 오늘 요거 주고 마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린 여기 닭발이 있잖아요. 네. 이 닭발을 제가 이렇게 건져냈어요. 네. 요거 가지고 제가 뭘 하냐면 바로 닭발 간장볶음을 만들 아, 거예요. 그렇지. 네. 뭐가 있어야지. 맛있겠네요. 네, 네, 네. 아, 그런데 선생님, 개족탕을 만들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럴 때는 닭발을 그냥 뭐 시장에 무뼈 닭발 이런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기 시장에서 판매하는 무뼈 닭발이에요. 아. 요걸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요거를 손질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손질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뼈가 있는 닭발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뼈가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요거를 깨끗하게 씻은 무뼈 닭발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걸 요게 어떻게 지금 다 발라냈을까? 네, 다 발라냈어요. 요게 다 발라냈죠.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이렇게 넣어요. 네. 네. 굵은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락바락 씹는구나. 주무르면 아무래도 속 안에 있는 이물질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닭발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맛있죠. 여기에다가 뭘 또 넣냐? 우리가 밀가루. 어머님들이 밀가루 넣으면은 기름기 없어진다고 옛날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같이 넣고 이렇게 버무려요. 예전에 낙지였나요? 그 낙지도 빨판 안에 할 때도 맞아요. 밀가루로 네. 조물조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바락바락.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요거는 지금 개족탕에서 끓여냈던 닭발이에요. 네. 요거는 차게 식으면 이 뼈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뼈를 분리를 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면 요건 그냥 바로 볶으시면 돼요.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이.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개족탕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간장볶음만 먹어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별미를 좀 즐기겠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요것만 준비를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찬물이 있거든요. 네. 찬물에다가 이거를 넣고 헤워주세요. 깔끔하게. 붉은 소금, 밀가루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다가 바락바락. 네, 바락바락. 그래서 이렇게 헤워주시면 네. 아무래도 닭발은 좀 냄새 날 거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랑 이렇게 굵은 소금을 세척만 잘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세척이 반이에요. 세척만 잘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닭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네. 한 번만 더 세척할게요. 네. 주세요. 아, 2번 정도만. 네. 그리고 요 프라이팬 좀 올려주실래요? 네. 이것 좀 내려주시고요. 아, 모사 선생님 오늘 처음이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헹궈주세요. 자, 모사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차윤환 박사가 제 옆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제가 좀 실감하고 있어요. 아,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박사님 잘했어요. 못한다고. 이게 이 다 자리가 되게 힘든 자리였네요. 모든 게 없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잖아요. 네. 준비가 다 됐으면 요 간장볶음을 볶을 때 가장 맛있는 식재료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요 숙주거든요. 요 숙주하고 그다음에 깻잎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사실 많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는 간장볶음이 좋긴 한데 맛있긴 한데 약간 닭발이라서 조금 좀 그래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는데 네. 요게 지금 고추예요. 고추. 그다음에 요거 양파예요. 다진 양파.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 그다음에 다진 생강. 아, 이게 냄새 잡아주는 네, 거구나. 요걸 넣고 먼저 볶아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름 넣고 볶잖아요. 네. 기름 넣고 볶는데 보통은 이제 닭발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좀 있으니까 이따가 물을 넣고 볶으세요. 살짝만. 아, 이게 또 포인트네요. 네. 기름이 아니라 물로 볶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그럼 이제 향이 올라오잖아요. 향이 올라오게끔만 볶으세요. 볶음 요리할 때는 이렇게 미리 하는 게 향이 확실히 더 왜냐하면 우러나더라고요. 향신채를 이렇게 쫙 올려놔야 이 향신채 향 때문에 비린내라든지 누린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향을 먼저 올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닭발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볶아주세요. 네. 쫄깃쫄깃하니 맛있죠. 네. 이렇게 하면 확실히 고추장만 넣을 냄새 줄 걱정은 알았는데.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런데 요거 할 때 뭐 옆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옆에서. 네. 불을 켜고 여기도 물 조금만 넣어주고요. 네. 지금까지는 기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네. 볶음 요리인데.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숙주가 나오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숙주가 나와요. 아. 자, 숙주가 나오는데 숙주는 왜 이렇게 따로 볶냐 하면 요따 볶으면 숙주에서 수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쫀득쫀득한 맛이 없기 때문에 그 쫀득쫀득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따로 볶아요. 네. 근데 뭘로 볶느냐? 기름에 볶지 않고 물로 볶아요. 이걸 볶아주세요. 네. 물로 볶는다는 제가 말은 또 볶을게요. 처음 듣는데요. 예. 그래야 기름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돼요. 네. 아, 이 숙주는 사실 네. 그 베트남 요리, 볶음 요리 할 그쵸. 때도 많이 넣잖아요. 이게 아삭한 식감이랑 있어서 볶음 요리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볶으면 아무래도 숙주가 사실 살짝 숙주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소금 좀 주실래요? 네.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살짝 넣어서 간 맞춤을 해주세요. 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간장볶음에도 간 맞춤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이제 간 맞춤을 할게요. 간장 넣고요. 이건 그냥 간장인 네, 거죠? 이건 진간장? 진간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매실청 넣고요. 살짝 단맛도 나야죠. 그 다음에 이게 맛술이에요. 맛술도 넣고 볶아주세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볶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바짝 맛있을 것 졸여주시면 같은데. 되겠어요. 네. 근데 옆에 불 잠깐만 켤게요. 네. 예전에 저 닭발 이렇게 매운 거 장갑 끼고 이렇게 쪽쪽 빨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눈 같은데 가려우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극찬이 매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볶아주세요. 네. 오늘 조금 오래 볶아야 돼요. 까지는 네. 봤을 때는 좀 평이한 닭발인 것 같은데 맛이 좀 평이한 어떨- 닭발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평이하지 않아요. 제가 만들긴 굉장히 쉽지만 맛은 저 굉장히 신박하다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맵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닭발을 지금 간장으로 조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느 정도 조리냐 하면 한 5분 정도만 더 조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바꿀게요. 네. 시간 관계상. 네, 5분 정도 조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싹 졸여지잖아요. 네. 이게 닭발에 있는 콜라겐 때문에 이렇게 살짝 뭉치듯이 생기는데요. 이거 졸이면 괜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다 됐죠? 네. 다 된 것을 여기다 부어요. 아니, 숙주가 들어가서 벌써 좀 특별해졌어요. 그러네. 이래야지만은 우리가 왜 닭발 약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뭐랄까 아삭아삭한 숙주 때문에 훨씬 더 잘 드실 수가 있고요. 이제 네. 여기에다가 쪽파 넣고요. 아니, 양념 향이 벌써 너무 좋아.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깻잎이거든요. 아, 깻잎이 네. 우리나라의 특유의 향신채잖아요. 예. 이렇게 넣게 되면 네. 훨씬 더 부드럽고요. 선생님 그쪽에 참기름 있어요. 깨소금이랑 그거 좀 주세요. 아, 참기름 또 들어가줘야죠, 네. 볶음 요리. 여기 참기름 넣어주고요. 깨소금. 깨소금 넣어주고요. 오, 맛있겠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찜닭 비주얼은 요리 그냥 같아요. 일반적 비주얼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네. 아까 우리 차윤환 박사님이 네. 뭐 닭발 뭐 다 일반적이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저거- 굉장히 신박한 거 한다고. 저 얼핏 보면은 그 시중에서 파는 파닭 느낌 좀 나요. 그렇죠. 파하고 닭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 근데 저건 숙주 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근사한 요리가 됐어요. 저 이렇게 해서 닭도 그냥 네. 발만 마지막에 갖고. 그렇죠. 소금간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반찬으로 먹기보다는 그냥 별미로 먹는 거니까 짜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요. 맛있겠어. 여기에 청양고추 살짝 넣어서. 아, 제가 아까 네. 그 처음에 볶을 때 그게 청양고추였어요? 청양고추하고 풋고추 넣었잖아요. 그냥 고추가 아니었구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냄새 벌써 진짜 좋네요. 냄새에 반했어요. 아, 그렇죠? 여기까지 엄청 나요. 맛있겠죠? 네. 이제 제가 요거 퍼드릴게요. 네. 스튜디오가 막 따뜻해진 느낌. 무슨 맛일까? 여기 있어요. 진짜 항상 아이고. 매운 닭발만 먹어왔는데 네. 간장 닭발도 굉장히 궁금한 맛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거 너무 맵게 그다음에 자극적으로만 잡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숙주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잘 어울리죠. 하나만 더 주시면 제가 배달을 네. 다녀오겠습니다. 오세요. 아, 저렇게 하니까 그냥 뚝딱 요리가 됐어요. 네. 네. 10분 만에 마법을 항상 보여주시는데. 근데 저 요리 맛뿐이 아니고 네. 관절염을 잡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제가 배달을 두 다녀오겠습니다. 개를 다 가져가시게요? 아니, 하나만. 네. 닭발을 가지고 개족탕 나왔습니다. 우려내고 자. 개족탕 우려낸 다음에 뼈 쫙 발라내서 이렇게 만들고 좋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배달 먹겠습니다. 왔습니다. 두 분 잡수시면 돼요. 드셔보시고 이 선생님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만든 거라서 따뜻하고 맛있을 거예요. 야, 두 분이 잡수시면 네. 돼요. 네. 저 너무 기대돼. 제가 원래 닭발을 좀 좋아해서. 아, 원래 좋아해요? 네. 이 숙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말씀을 못 하시고 지금 반하셨는데. 우와.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당면 같은 걸 좀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요. 당면이요. 네. 당면으로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이렇게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고요. 네. 와.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왜 어머님들이 차돌박이 집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아, 네. 차돌박이도 같이 넣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당면 중에서도 납작당면이라고 있어요. 그거 넣고 간장 조릴 때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식감도 좋고요. 씹히는 맛도 있고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 잡채 같은 느낌도 진짜 나고. 맛있네요.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좀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서 이제 관절도 좀 따뜻해질 것 같고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뭔가 식감이 어우러지는 게 좋은 게 네. 닭발은 쫄깃쫄깃하고 네. 숙주는 아삭아삭하잖아요. 네.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데요. 우리 차은우 박사님 어떠세요? 아까 별거 아니라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마음이 말을 약간 못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진공청소기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네. 아,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게 네. 또 여기까지 무릎 관절까지 네. 도움이 되니까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 분들 레시피 나갑니다. 욱신욱신 무릎 통증 줄이는 개족탕과 닭발 간장 볶음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족탕은 잘 씻은 닭발과 우슬이나 오가피, 소주와 파, 양파, 마늘, 생강이 필요하고요. 닭발 간장 볶음은 뼈를 바른 닭발과 숙주, 파, 고추, 깻잎, 그리고 각종 양념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개족탕은 끓는 물에 닭발과 소주를 넣고 살짝 데친 후에 데친 닭발과 양파, 마늘, 파, 그리고 약재를 넣고 뼈와 살이 분리될 정도로 푹 끓인 후 국물만 마십니다. 남은 닭발로는 닭발 간장볶음을 만들면 되는데요. 우선 닭발에 살을 발라 차게 식힌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생강, 고추, 그리고 닭발을 넣고 진간장과 맛술, 매실청을 넣어 볶습니다. 닭발이 익으면 참기름과 깻가루, 소금을 넣고 숙주와 깻잎, 쪽파 등 각종 채소와 곁들여 주세요. 네,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족탕 그리고 닭발 간장 볶음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두 분이 같이 하세요? 네, 이번에도 맞습니다. 오늘 저희 다 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이 환자분들이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또 속설 같은 걸 잘 믿으시잖아요. 그런 걸로 이미 다 진단을 해서 병원에 오시기도 해요. 마치 저보다 더 의사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잘못 알려져 있는 속설이나 이 좀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무릎 건강을 더 해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나도 관절염, 무릎 통증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뚝뚝 소리, 관절염 신호다?입니다. 아니 저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탁 하면 뚝 소리 뚝 소리 나거든요. 나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상가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무릎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있다가 네. 한 30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소리가 막 나죠. 이제 뚜두둑 뚜두둑 뚜두둑. 특히 뭐 어떤 분은요 이게 옷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심해갖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관절이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OX로 한번 보죠. 뚝뚝 관절염 신호다. 신호라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인데 그냥 지금 저는 판이 없으니까. O. O? 뚝뚝 소리 나면 나면 뭔가 이제 신호를 저도. 막 보내는 게 아닐까? 저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소리 나는 입장에서 네. 왼쪽 무릎이 소리가 나는데 아직 네. 관절염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차이가 글쎄. X? 예. 자 어떻습니까? 뭡니까? 정답은 바로 X입니다. X예요. 우리가 이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뚝뚝 소리가 나고요. 뭐 예를 좀 들면 이렇게 경쾌하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드드드득 이렇게 좀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관절염이 생긴 거 아닌가,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대부분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소리보다는 통증입니다. 통증이라고요? 통증이요? 소리가 나는데 그 통증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에서 나는 소리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개 이상 관절에서 우리가 소리가 나고요. 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발음성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손 이렇게 해서 뚜두둑 소리 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뚜둑 하는 이거 좋은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찾아본 적이 있는데 손가락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쪽을 이렇게 꾸준히 한 수십 년간 테스트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MRI를 찍어봤는데 실제로는 관절염이 나타난 증거가 없었습니다. 상관없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자꾸 사용하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많이 관절을 사용하면 나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좀 조절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무릎 통증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 적게 움직일수록 좋다? 선이 잘 알아요. 아니 지금 선생님 그랬잖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란 말이야. 너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왜 감기 들었을 때 푹 쉬어야지 이게 낫잖아요. 네. 관절도 약간 조금 아껴줘야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 네. 저도 오 같아요. 오. 네. 왜냐하면은 야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투수의 어깨는 분필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은 안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 적게 움직일수록 좋다는 좋다. 거죠. 네. 아니 그래도 너무 적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어떻습니까? 정답은 말이죠. 네. X입니다. 움직여야지. 네, 물론 움직여야 무릎 돼요?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네.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관절이나 연골 자체에 이 영양분이 공급돼줘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움직임과 하중이 가해져야 그런 영양분들이 공급되고 더 튼튼해지죠. 네. 게다가 이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그 근육과 인대들이 대부분은 허벅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허벅지, 무릎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이 관절을 꽉 붙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전혀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는 않고 하중이 어느 정도로 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칭 위주라든지 약간의 운동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통증이 심하다면은 약간의 약을 먹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한의학적으로 우리 통증 이론에 보면 통 즉 불통,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 즉 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적게 움직인다. 너무 적게 움직여버리면 이 불통즉통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올바른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통증이 심하면 그냥 잠깐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어떤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근력을 좀 키워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천천히 걷기 등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세 번째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염 약 내성 생길 수 있다. 입니다. 요거. 이 얘기 좀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사실. 네. 내 약이라는 게 뭐든지 많이 먹으면 내성이 그렇죠. 네. 생길 수 있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생길 수 있다. 있다. 왜냐하면 아니다? 우리가 왜 만성두통약 계속 먹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는 이게 약을 자꾸 맞아요.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이제 식품 전문가지 약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모든 약은 다 이렇게 내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인공 눈물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 중에서 이게 약간 도와주는 약들은 내성이 안 생긴다 그래서 관절염 약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X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가? 이렇게 봐야 되나? 나는 약이니까 내성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X입니다. 오. 우리가 실제로 관절염에 사용하는 그 진통제는 우리가 내성이 없는 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먹던 관절염이 어느 순간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우리가 통증이 심해진 거지 내성이 생긴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약을 무턱대고 끊어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염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관절염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럼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관절염 약은 정말 관절이 고쳐지지 않는 한 평생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네. 평생 드실 필요는 없어요. 약을 통해서 통증이 좀 줄어들면
그만큼 움직임이 편해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안 아프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많이 일을 하는데 쓰지 마시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할 기회를 만들어서 운동을 해서 관절을 꽉 잡아줄 수 있도록 근육을 키워내시면은 언제든지 증상에 따라서 약을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운동을 하자.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절염, 무릎 통증, 오해와 진실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첫 박사님. 야, 이거 사진 잘 나왔다. 뭐 있어요? 합성된 것 같아요. 그 포샵이라는 게 좀 있죠. 자, 저는 오늘 이제 뭐 관절에 약간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매번 병원 가서 이상한 것 같아요. 가기는 가는데 또 큰 특징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이제 식품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그쵸. 기대되죠. 네. 자, 그 식품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러움이 물씬 풍기는 이른 아침.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운동하는 그녀의 모습이 수상하다. 안녕하세요.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 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몸에 온도. 운동하면서 체온계를 잰다? 저 체크를 하시는 1도 올라갔어요. 온도를 1도 정도만 높여도 굉장히 몸에 이제 그 면역력 같은 게 향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 실내 운동 후 러닝까지 하는 그녀,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사실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무릎이 그 계단 오를 때나 이렇게 약간 땡기는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 쪽이 약간 시작이 됐다고. 나이가 어떻게? 한 달 지나면 딱 50입니다. 그녀가 운동에 집착한 이유는 2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연골이 닳아 생기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선 근력 운동을 통해 관절과 연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한 다리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주인공. 운동 후 수분 섭취도 중요하죠. 수분 섭취와 함께 그녀가 관절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고 있다는 영양제. 뭐예요? MSM 식이유황 영양소거든요. 이걸 하루에 하나씩 섭취하면 저희 관절에도 도움되고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루에 하나씩 챙겨 먹는 편이에요. MSM은 신진대사 시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더불어 관절염증 감소와 통증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쪽은 다 감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네가 이제 갑자기 온도 변화가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통증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관절이나 그런 거에 확실히 효과가 제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오면 운동하고 난 후에는 어차피 물을 먹게 되잖아요. 하나씩 꼭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관절염에 도움을 받았다는 MSM. MSM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자, 운동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MSM이라는 거였어요. 네. 저걸 소개해 주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자, MSM 바로 이건데요. 지금 화면에도 지금 잠깐 나올 거 앞에도 조금씩 놔드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가루예요, 저희 거는. 아니 근데 보면 뭐 설탕 같기도 하고 소금 같기도 하고. 설탕 입자인데. 그렇죠. 네. 소금탕처럼 약간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MSM이라고 합니다. MSM이요? MSM. 긴 문자. MS 아니고요. MSM. 아마 이거 보시는 어머님들이 MSM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 정확하게 해서 이런 거죠. 그냥 만수맘 이러면 근데 옛날에 맛이 하잖아요. 맛이 맛이 좀 특이하죠. 네, 맛이 특이해요. 자, 일단 그 MS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메틸 설포닐
메테인이라고 하는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MSM이 화학 물질의 이름이기 때문에 좀 이름이 낯설죠. 예.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이 MSM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시중에 또 이게 자연 중에 있는 물질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제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얀색 형태로 만든 게 바로 MSM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이유황.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씁쓸한 맛이 그 황 성분 그건가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관절에 가면은요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황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몸속에 원활히 들어가 줘야 이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황 같은 것들을 드셔줘야지만 그 원활히 황이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새 제가 김장도 끝나고 그러고 나니까 무릎도 너무 아프고요. 요새 특히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내려갈 때가 가장 무릎이 제일 많이 아프거든요. 저도 이걸 좀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MSM. 네,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유황은 몸 안에 있는 이 찬 기운을 몰아내고 양기를 보돋아주고 우리 몸속에 독을 풀어준다고 나와 있고요. 또 신론본초경에서도 보면 유황은 뼈를 강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이 탈모를 예방해준다, 치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왜 관절염부터 당뇨병 뭐 이런 거 앓고 있던 세종대왕도 유황온천 즐겼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유황온천은 우리가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도 염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황온천에 이제 몸을 담그면서 이렇게 요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유황이 독소도 빼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온천을 하고 이러지만 직접적으로 유황을 우리가 먹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황 그리고 황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나는 이 유황이나 이제 무기 유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꿔준 게 바로 식이유황인 MSM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인 건 맞는데 흡수율을 올려준 형태가 바로 이 유기유황 또는 식이유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던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길 보니까 이 MSM이 그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이 통증을 위한 그 진통제 대체품으로 사실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통증 완화제 그 대체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MSM은 좀 먹을 수 있는 안전하다는 뜻인데 저는 이거 좀 싸서 가겠습니다, 집에. 이보기의 젊은이. 이거 뭘 그렇게. 같이 좀 가져갈게요.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 MSM이 그 중노년의 이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사실 우리 몸에 이 황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 관절이나 뼈에도 많이 들어있고 게다가 이 근육 또 머리카락 피부나 손발톱 등의 이제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이런 황이 부족하면 바로 관절 통증도 생기고 근육도 줄고 탈모나 알레르기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중요한 게 면역력 아니겠습니까? 면역 저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다 이거군요.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실제로 관절염 상태의 연골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연골 속의 황의 이제 그 농도가 정상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구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자 같은 거 이렇게 갈아서 놔두면은 갈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에 황이 약간만 들어가면요. 갈색으로 바뀌는 게 멈춥니다. 그 정도로 황은 이 항산화 효과도 매우 강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황을 뭐 8대 영양소 로 좀 이렇게 폭넓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필수 영양소 하면 그 단탄지. 그렇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렇죠. 단탄지라고 그러죠. 단탄지. 비타민, 무기질, 뭐 수분 뭐 이렇게 해서 6대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에 바로 이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황은요 항염이나 면역력 강화 또 통증을 줄이는데 이 MSM들이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게 황이 우리 몸속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입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다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이 MSM 형태로 먹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결과나 증빙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환자들에게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네. 이 MSM은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환자들한테 권하는 영양제 중 하나라서 우리가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실제로 그 관절염 환자에서 MSM을 섭취하게 했더니 관절 통증과 뻣뻣한 증상이 감소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한의원에서도 관절 통증뿐만 아니라요. 저희는 이게 유황을 비염이라든가 각종 알러지 질환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병원에 이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여기가 쑤시고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좀 잘 드세요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영양소 공급이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MSM을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이나 경직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저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관절 통증에만 효험이 있는 게 아니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그 부분이 또 집중이 그렇죠. 네, MSM이 면역력을 올리는데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MSM을 섭취한 이후에 이 비염이 좋아지고 또 알레르기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MSM이 면역력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면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염, 염증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염증이 있으면 면역이 떨어지게 돼요. 요즘 코로나19 한 500명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염증 때문에 면역력 떨어지게 되니까 향을 먹어서 좀 염증을 줄여주면 면역력도 올리고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도 우리 관절염 중에 하나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인데 면역력이 개선되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뭐 유황오리나 유황온천 하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럼 네. 혹시나 MSM도 네, 다이어트에 좀 얘기하시네요. 효과가 있는지. 네, 맞아요. 네. 이게 MSM을 투여했더니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내 지방이 좀 줄어서 당뇨 수치도 좀 개선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노화 예방에 좋은 또 활성산소도 제거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MSM을 선택하실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그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을 받은 것인지 요거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이 MSM이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좀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9% 이상으로 FDA의 인증을 받았는지 요것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좋다고 또 막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 1,500에서 2,000mg을 꼭 지키셔가지고 면역력도 올리시고 관절 통증에서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행복진료소에서는 무릎 통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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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설레임이 있는 금요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말에는 매사에 좀 삼가하는 그런 생활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조심하시고요. 개인 방역,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